환자의 수도권 유출 현상이 대구는 조금 진정됐지만 경북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아주 심각합니다. 국내외 미술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작품 감상과 구매까지 할 수 있는 2014 대구아트페어가 이달 개막합니다. 최근 도내 유일한 안동의 예술영화 전용관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지만 다른 지역의 독립영화관들은 이미 다양한 자구책을 갖고 생존을 넘어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 앞바다에 바다 목장이 조성돼 바다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현재 북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올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내일 오전까지는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달력을 한 장 더 넘기고 나니 벌써 겨울이 다가온 듯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따뜻한 겨울 외투를 꺼내 입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구가 6.3도, 안동은 3.7도 보이고 있고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 있는 봉화와 청송 등 북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매섭게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는데요. 낮 기온도 14도를 밑돌며 한낮에도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만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대구는 환자 유출이 조금 진정됐는데 경북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태호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빅5라는 대형 병원들이 적극적인 환자 유치에 나서면서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다행히 대구 시민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찾는 건수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는 99만 건으로 5년 전인 2009년에 비해 8천 건가량 0.7% 줄었습니다. 메디시티 대구의 의료 수준이 수도권 못지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는 게 의료계의 해석입니다. 주로 중증 환자들이 가다 보니까 수술 후에 그 관리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이 불편하시니까 이제는 아예 대구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의 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2009년에 195만 명의 환자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던 것이 지난해는 221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환자 유출이 늘면서 2,500억 원이 넘는 진료비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의사 찾아보기도 힘들어질 만큼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졌는데 이것이 수도권 병원을 찾는 이유가 되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역외상센터와 의료취약지 거점 병원을 유치하여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촌과 지방 소도시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없으면 환자의 수도권 유출은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낮 1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구성된 국비 확보 태스크포스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12명과 유승경 시 기획조정실장 등 대구시 국비 관련 간부 10명이 참석해서 국회 상임 및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과 국회 실무 차원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맑고 청정한 자연 환경에다 국내 최대 반딧불이 서식지로 알려진 경북 영양군을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추진합니다. 국제 밤하늘 보호협회는 세계 16개국이 운영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로 5교의 전등으로부터 인간의 생태와 밤의 문화유산을 지켜내자는 취지로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이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되면 밤을 주제로 한 체류형 관광산업 분야를 선점하고 밤하늘의 특성을 반영한 캠핑장 조성과 청정한 생태 환경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에서 유일한 안동의 예술영화 전용관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른 지역의 독립영화관들은 이미 다양한 각도의 자구책을 갖고 생존을 넘어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의 독립예술극장 신영, 멀티플렉스의 등살에 밀려 8년 전 폐관된 옛 극장을 지난 2012년 지역 영화단체가 주축이 돼 예비 사회적 기업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선 강릉 시민과 출향 영화인 등 200여 명의 후원금이 큰 힘이 됐는데 후원자들의 이름은 극장 좌석에 새겨졌습니다. 현재 연간 회원만 300여 명, 정동진 영화제를 포함해 매년 10개 안팎의 영화제와 기획전을 치르며 지역의 문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극장 신영의 눈부신 성장엔 시설비와 인건비 등을 메꿔주는 지자체의 운영 지원금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늘어난 지원금으로 시설 개선이랑 관객 이벤트, 기획전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관객도 점점 증가하고 극장 운영도 안정화가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의 형태가 아닌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제정해 독립영화관이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인천영화공간 주안은 8년 전 설립과 함께 인천 남구청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동 중앙아트시네마의 경우도 새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내 유일한 예술영화 전용관인 만큼 개인이 꾸리는 형태가 아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공적 개념의 극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쟁시장에 그냥 내몰린 상태에서 알아서 살아남아라라고 하는 거는 참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많게는 한 1000명 정도 아니면 한 수백 명 정도만 뜻을 모은다면 지역의 문화 공간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와 지자체의 고민과 노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창업지원기관과 지역대학이 공동 주최하고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벤처 활성화 시민 참여 행사인 창조공간 벤처밸리 오픈데이즈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동대구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대구 무역회관에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까지 도로와 인도에서 대학과 벤처, 창업기업과 지원기관이 50여 개 부스를 설치해 지원 정책과 성과에 대해 홍보하고 강연과 경진대회, 체험행사 등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전시행사와 토크 콘서트,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의 특강 등 볼거리도 마련됩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의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이 세월호 사고로 중단된 뒤 8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합니다. 동서화합포럼은 오는 4일 포럼 소속 국회의원 26명과 경북 전남도지사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동서화합포럼은 지난 1월과 3월에는 김대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 등 두 지역의 화합과 소통 활성화에 적극 나서왔습니다. 경북 울진 앞바다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어초 바다 목장이 조성됐습니다. 갯녹음에 사라졌던 바다숲이 되살아나자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수심 30m 인공어초 사이로 쥐치떼가 유유히 논일고 은빛 전갱이들은 연신 솟구쳐 오릅니다. 잠수부가 먹이를 주자 줄무늬 돌돔이 모여들고 조피볼락은 떼를 지어 모여 있습니다. 바닥에는 온통 감초와 우뭇가사리로 빽빽하고 어른 키보다 큰 미역이 물결에 흔들거립니다. 갯녹음 현상으로 사막처럼 변해버린 바다에 새로운 숲이 조성된 겁니다. 풀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많아졌고요. 간혹 한두 마리씩 보이던 것들도 이제 군무를 이루면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 다이버들이 보기에도 볼거리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 앞바다에 조성된 바다 목장은 여의도 면적의 7배, 10년간 355억 원이 투입돼 1,800여 개의 인공어초가 설치됐고 400만 마리의 종묘가 방류됐습니다. 어장어는 약 6배의 증가가 나타났고 경제적 분석 결과는 투자 대비 약 2.48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다 위에는 국내에서 가장 긴 470m의 낚시 잔교도 설치돼
해저와 해상을 아우르는 거대한 해양 테마공원이 탄생한 셈입니다. 이 바다 목장은 지역 어업인들이 맡아 운영할 예정이어서 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민사재판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이 아닌 다툼의 장소를 찾아가는 법정을 엽니다. 오늘 오후 3시 영주시 평원면의 김치공장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법정은 건물 임대와 철거를 두고 다툼이 있는 현장에서 건물 현황과 경계, 점유와 이용관계를 확인하고 재판 당사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거리가 멀어 법정에 직접 참석하기 힘든 여러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재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구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소매점의 판매 증가폭이 전국 평균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3조 9,320억 원으로 지난 2010년보다 31% 증가해서 전국 평균 증가율 19%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백화점 판매액은 1조 8,700억 원으로 43%가 증가했고 대형마트 판매액은 2조 553억 원으로 22% 증가했습니다. 대구의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은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도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국내외 미술계의 흐름을 보여주고 미술작품 감상뿐 아니라 구매까지 할 수 있는 2014 대구 아트페어가 이달 11일에 개막합니다. 지역 문화계 소식을 윤태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대구 아트페어가 이달 11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 5개 나라에서 96개 화랑이 참여해 4천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곽훈과 백남준, 이강소, 이우환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데미안 허스트, 쿠사마 야요이, 파블로 피카소 등 유명 해외 작가들의 작품들도 선보입니다. 대구 아트페어는 지역성을 벗어나 국내외 미술의 경향과 흐름을 보여주는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여러 미술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고 직접 구매도 할 수 있어서 화랑들뿐만 아니라 미술품 애호가들에게도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트페어와 함께 대구 출신의 신진 작가 10명이 실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을 소개하는 아트로드 아트페어도 열립니다. 모레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제15회 이인성 미술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올해부터는 대구미술관이 이인성 미술상을 주관하는데 수상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교수인 서양화가 김지원 씨가 선정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내일 오후 5시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 중정홀에서 대구예술제 개막식과 대구예술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를 통해서 5명의 국내 성악가가 독일의 유명 오페라 극장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독일 칼스루해 국립극장장과 뮌스터 극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극장 진출 오디션을 열어 서울과 대구 지역의 성악가 5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성악가들은 앞으로 독일 극장에서 개최하는 오페라 공연에 출연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지금까지 8명의 국내 성악가들을 해외 무대에 진출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국내에서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적인 체험 전시 프로그램인 어둠 속의 대화 상설 전시장을 유치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지난달 27일 어둠 속의 대화 운영회사인 NB전스와 사업 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오늘 오후 6시에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국내 언론사로는 최초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맺습니다. 어둠 속의 대화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문 가이드의 인솔로 내면 여행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고용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는 문화 전시 콘텐츠입니다.
112의 날을 맞아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112 업무 유공자 시상과 문화대전 출품작 전시 등 다양한 기업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 아동센터의 학생들을 초청해 112 종합상황실을 둘러보게 하고 112 신고 처리 시스템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대구의 112 신고 접수 건수는 98만 건이었고 각종 치안 상황의 90% 이상이 112 신고에서 비롯된다며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허위 장난 전화를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오늘부터 올해 생산된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군위와 고령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 661개 수매장에서 농관원 검사관들이 포대벼 10만 5천 톤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 산지 쌀값을 감안해서 내년 1월 중에 결정됩니다. 넘기고 나니 벌써 겨울이 다가온 듯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따뜻한 겨울 외투를 꺼내 입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대구는 6.3도 보이고 있고 안동은 3.7도,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 있는 봉화와 청송 등 북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매섭게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14도를 밑돌며 오늘은 종일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기는 매우 차갑겠지만 오늘 우리 지역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6도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상주와 구미는 5도, 마찬가지로 한낮 기온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북부 지역 현재 봉화와 의성은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여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 현재 6도,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이나 춥겠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지만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